얘들아 안녕. 나 비선 요셉이야. 그래, 어제 약속한 대로 오늘은 판무 파탈.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게. 아무래도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까 와인 한 잔을 가볍게 했어. 집에 오는 길에 오늘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는 다 닫았더라고. 그래서 가까운 조금 큰 마트에 가서 13,000원 주고 적포도주를 하나 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집에 내가 주로 맥주를 마시다 보니까 와인잔이 없어서 다이소에서 3,000원 주고 와인 글래스도 하나 사고, 또 1,400원 주고 너트도 하나 사서 한 17,500원이 되나? 뭐 많지도 적지 않은 돈으로 간단히 술상을 하나 받고 간단하게 한잔하고 방송을 시작하게 됐어. 오늘은 지난번 세계주의 국가주의보다 더 가벼운 주제니까 우리 나도 편안하게 그냥 시간도 상관 안 하고 되는 대로 한번 썰을 풀어볼 거니까 너희도 뭐 가능하면 술 한잔 마시면서 이 방송을 그냥 편한 마음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지난번 첫 번째 방송을 하고 난 뒤로 나 아는 사람도 그렇고 몇몇이 많지는 않건 2명 정도가 반말이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커뮤니티가 나이나 지위, 뭐 무엇을 가지고 있던 그런 걸 상관하지 않고 다 반말로 우리가 그 생각의 질로 승부를 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저는 그 문화를 아주 굉장히 좋아하고 흡족히 받아들이는데 혹시 이 문화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 커뮤니티의 특성을 이해해서 너무 불편하지 마시고 그 내용 자체를 즐기셨으면 좋겠어. 자, 그래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게. 잠깐만. 약간 이거 세팅을 좀 할게. 오케이.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오케이. 자, 오늘 파무파탈 그녀는 누구인가? 이 주제로 오늘 이제 방송을 하겠는데, 자, 한번 살펴보자. 자, 본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오늘의 슬로건은 굳이 얘기하면 뭐 이게 되지 않을까 싶어. 남자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쌍년 하나쯤은 품고 있다. 내가 만들어낸 말인데, 내가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우리 연애 경험이 아주 많은 여자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들도 있겠고, 또 뭐 희끼모쏠 아다도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너무 높은 얘기일 수도 있어. 그래서 모두를 다 이해시킬 수는 없어서 또 연애 한두 번쯤은 했고, 가끔가다 술 한잔 마시면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욕 나오는 여자친구 하나 정도 가졌던 친구. 이 친구를 이 친구의 수준에 맞춰서 한번 그 방송을 풀어가 볼까 해. 자, 그럼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늘 살펴볼 내용들을 크게 먼저 목차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방송을 진행할게. 오늘은 나도 와인을 한 잔 마시면서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조금 이제 텀이 있는데 이해해 주기 바래. 자, 오늘은 우선 내가 파무파탈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내 프로필을 간단히 살펴볼게. 그리고 이제 그 본 방송의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히 얘기하고 또 파무파탈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정의를 좀 내려봤어. 그리고 이 파무파탈들이 어디에서 서식하며 활동하는지 그것을 간단히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들의 활동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내 내피셜을 풀어볼 거야. 또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자기네들의 먹잇감으로 삼는지 내가 혹시 파무파탈의 쉬운 먹잇감은 아닌지 한번 자기 점검을 해볼 수 있도록 그들의 먹잇감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고 파무파탈에게 말려들었을 때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너희들이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겠지. 또한 파무파탈 중에 유명한 역사적 인물들이 꽤 많거든. 그중 내가 몇몇을 뽑아봤어.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살펴보면 파무파탈에 대한 이해가 더 잘 될 거라고 봐. 그리고 또 나 개인적인 파무파탈계 경험이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내 사생활이다 보니까 자세히는 얘기 못하겠고 약간 추상적으로 너희들과 공유함으로써 파무파탈에 대한 이해를 한번 높여볼게. 그리고 파무파탈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탐지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 파무파탈에 대해서 나는 그들을 정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내 나름대로 내가 첫 번째 파워파타를 만났을 때 좀 심리학책을 많이 읽어봤거든. 그들의 정신학적 상태를 조금 내가 한번 살펴봤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시국인지라 파워파탈 협회 뭐 그런 게 있지는 않겠지. 하여튼 거기에 내가 보내고 싶은 성명서를 조금 장난스럽게 하면서 이 부분을 마치겠고, 그 다음에는 또 파워파탈에 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어떠한 자료를 보면 좀 이해를 도울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또 마지막으로 맺는 말을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 방송을 마칠까 해. 자, 내가 이 방송을 하게 된 동기는 이제 본격적인 프로필부터 해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 그 저녁에 음방을 해주는 우리 아주 고마운 친구들이 많잖아. 근데 그 음방에서 저녁 늦게 새벽 시간에 여러 가지 썰을 풀다 보니까 각자 여자에 대한 아픈 추억이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내가 뭐 누구라고 특정인을 지명하지는 않겠지만 심부름업에 종사하시면서 그 집행열차를 운영하시는 그분도 꽤 고통이 있으셨던 것 같고, 또 같은 여자와 3번의 가슴 아픈 이별을 한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이 친구에게는 조금 19금이라서 얘기하기가 힘든데, 하여튼 한 3명 정도가 그 자신이 만났던 여자와의 아픈 추억이 있더라고. 그래서 뭐 내가 누구 얘기하다, 야, 너 혹시 파워파탈 만난 거 아니야? 그랬더니 파워파탈이 뭔데? 그러다 논쟁이 좀 뭐라 그럴까, 논의가 있었고, 거기서 내가 좀 아는 척을 하니까 네가 방송을 좀 해봐 했는데, 10월 달쯤에 준비는 해놨는데 그때 좀 혼란스러워서 방송하기가 여의치 않았고 이제야 방송을 하게 됐어.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게. 자, 파워파탈 그녀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는지 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장난스럽게 설명을 할게. 우선 우리나라의 파워파탈학이라는 건 뭐 전 세계적으로도 없어. 그러니까 뭐 장난스러운 말이긴 하는데 내가 전문가라고 난 자부해. 그냥 그렇다는데 어쩔 거야. 그래서 내가 보헤미안 대학교라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대학교에 나를 초대 교수라고 난 생각을 하고 이 파워파탈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사실 나는 파워파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 난 사실 여자친구를 좀 만나고 헤어지고 내 개인적인 연애사 뭐 그런 걸 겪으면서 의미 없는 여자를 만나는 것보단 진정으로 나와 맞는 소울메이트를 만나는 게 좋겠다. 이래서 굉장히 소울메이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소울메이트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이상하게 파워파탈이 꼬이더라고. 소울메이트는 나타나지 않고. 그럼 너희들은 왜 내가 소울메이트를 찾았는데 파워파탈이 나타났을까 좀 궁금할 수도 있지. 그거를 나는 러시아의 슬픈 역사인 로마노프 왕조의 공주인 아나스타샤 얘기를 간단히 설명해 주면서 나의 상황을 설명해 줄 거예요. 아나스타샤라는 공주는 그 러시아 마지막 제정 니콜라이 황제의 막내딸인데, 러시아가 공산화되면서 모든 가족이 시베리아로 유배됐고, 이 왕조가 다시 부활하면 공산주의가 위험할 거라 생각해서 그 가족들을 다 처형했어. 근데 공교롭게도 막내딸인 아나스타샤의 유골이 발견되지 않았고, 미국으로 피신한 할머니가 이 아나스타샤가 살아있을 거라고 굉장히 소망하면서 백방으로 찾았는데, 그때 아나스타샤가 공주다 보니까 막대한 상속금이 있잖아. 그래서 그 돈을 노리고 많은 가짜들이 그 할머니한테 접근했지만 아무도 진짜 아나스타샤라는 걸 증명하지 못했어. 다시 말하면 진짜 아나스타샤를 찾는 외할머니에게 가짜들이 모인 것처럼 소울메이트를 찾았던 나에게 파무파탈들이 꼬였고, 본의 아니게 파무파탈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게 되었지. 그래서 내가 파무파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자, 이 본방송의 목적은 뭐냐? 파무파탈에 대한 인문학적, 심리학적 고찰? 솔직히 개소리고, 이런 건 먹물들이 교수들이 교수질 할 때 잘난 체 할 때 하는 말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 중 아팠거나 지금 아프거나 앞으로 여자 때문에 아플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때 우리가 오래전 영화 중에 건축학 개론에 그 첫사랑의 시련을 겪는 남자 주인공에게 위로를 했던 좀 재밌는 납득이라는 친구가 있었지. 난 굳이 얘기하면 너희들 아픈 너희들한테
납득의 역할을 좀 해보는 거야. 납득이보다는 조금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뭐 그 정도? 그걸 해보자는 게 나의 방송의 목적이야. 자, 그러면 정의부터 들어갈게. 자, 파무파탈이 뭘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어. 탁월한 외모, 육체와 지성, 예술적 재능, 유머, 재치, 감성 등을 이용 남성의 영혼을 털고 파괴하는 여성, 영혼 털이범. 이렇게 내가 정의를 내려봤어.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여성이지. 내가 여기 사진을 좀 하나 걸어놨는데 이분이 파무파탈이라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60에 사망한 네덜란드 출신의 유명한 여배우인데 이분이 굉장히 내 눈에는 예뻐 보이는데 너희들도 이 정도면 예쁘다고 아마 생각할 것 같아. 이 정도면 십상타치지. 근데 이분이 말하자면은 그 에로 배우인데 IQ가 165라 그러더라고. 굉장히 똑똑한 여자야. 네덜란드 출신의 여자인데 굉장히 똑똑한 여자인데 모든 세상이 자신의 성적 매력을 원하니까 사실은 이 좋은 머리를 썩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매력을 파는 그런 에로 배우의 삶을 살아왔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정도의 외모에 이 정도의 지성을 가지고 예술적 재능까지 겸비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기쁘게 하는 유머와 재치까지 갖췄다면 너희가 이런 여자들의 유혹을 떨쳐낼 수 있을까? 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파무파탈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파무파탈과 유사한 그 개념들이 있는데 그들을 조금 살펴보면 파무파탈이 무엇인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다고 생각해. 우선 뮤즈라는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주로 예술가들에게 있는 자신만의 뭐 연인 이런 건데 여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술적인 자극을 받아서 훌륭한 예술 작품을 남기게 해주는 여자를 뮤즈라고 해. 그러니까 나쁜 목적의 여자가 아니지. 뮤즈를 만나는 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지. 만약에 너희가 예술가라면 말이야. 또는 그냥 바람둥이들이 있어. 남자도 바람둥이가 있듯이 여자도 바람둥이가 있지. 이들은 그냥 다수의 이성을 사귀어서 즐겁게 그냥 삶을 살겠다는 사람들이야. 이들하고 파무파탈하고는 또 같은 개념이 절대 아니지. 또는 뭐 우리나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김치녀 꽃뱀. 그냥 돈을 원하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그리고 또 그냥 거짓말 자체를 즐겨서 남성을 힘들게 하는 뭐 그런 여자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붉은색에 주목하면 될 것 같아. 이들은 자기 상대방 남성의 영혼을 털려고 그래. 돈도 목적이 아니야. 이들은 권력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파괴해서 영혼 자체를 파멸시키려고 하는데 너희들 인간의 그 정신 세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영성, 지성, 감성 이렇게 있어. 근데 뭐 감성적으로 좀 무너졌거나 이성적으로 붕괴됐거나 다 회복이 가능해. 근데 영성적으로 영혼이 무너지면 그 사람은 다시 회복이 불가능해. 그걸 정확하게 알고 파무파탈들은 그 남자들의 영혼을 노리고 있어. 자, 그러면 파무파탈의 정의를 간단히 내 나름대로 한번 내려봤고 파무파탈이 주로 그 활동하는 서식지는 어디일까? 거기를 한번 내가 생각해 봤어. 물론 이거는 내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거고 뭐 틀릴 수도 있지만 뭐 그래도 크게 많이 틀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 우선 이 파무파탈들은 좀 삶을 즐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예술가 주변에 많이 있어.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의 삶을 보면 많은 파무파탈과의 연문이 있었고 그런 많은 그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남기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문학에 많이 존재하고 또 오늘날에는 뭐 탱고바, 살사바, 클럽, 파티 과거에 프랑스의 살롱 문화라고 굉장히 고급적인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술 한 잔도 하면서 세계 정치, 문화, 경제 다양한 얘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교류를 하고 예술가들도 오고 그랬던 살롱 문화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파무파탈들이 자주 출몰했고 그래서 프랑스에서 파무 파탈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거야. 그리고 이들은 또 정계나 재계, 종교계에도 많이 침투를 해서 많은 정치인들을 무너뜨리기도 했고
많은 그 재계에 있는 그 실력자들의 삶을 파괴시켰지. 또는 천주교 성직자라든가 오랜 세월 자신의 그 모든 삶의 목적을 하나님에게 둔 또는 어떤 특정 절대적인 신에게 둔 사람에게 접근해서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삶을 파괴하기도 해. 그리고 나는 파리에 많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이 파무파타라는 개념 자체가 프랑스 파리에서 나왔고, 그리고 프랑스라는 문화 자체가 내가 가보니까 파무파탈 같은 사람들이 참 좋아할 곳일 것 같더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디에도 있어. 없는 곳이 없어. 근데 이거를 왜 그런가라고 내가 설명하기보다는 내가 읽었던 모파상의 단편 소설 중에 목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구절을 내가 대신 읽음으로써 너희들에게 설명을 하면 이게 더 설명이 잘 될 것 같아. 그들은 어디에나 있어. 왜냐하면 그들은 어디에나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이야. 자, 같이 읽어볼게. 하기는 여성들에겐 신분이나 집안도 의미가 없으며 타고난 미모와 우아함과 매력이 혈통과 가문을 대신한다. 고상한 기품, 우아한 취미, 기민한 재질만이 그들의 계급을 이루며 평민의 딸들로 하여금 귀족의 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하는 것이다. 아까 파무파텔의 정의에 탁월한 외모와 그런 지성, 감성, 예술적 재능, 위트 이런 걸 한번 되새겨보면 무슨 말인지 더 이해하기가 쉽겠지. 자, 그러면 이 파탈들은 왜 이런 이상한 짓거리들을 할까? 그들의 목적은 파괴 그 자체야. 근데 내가 파무파탈 때문에 좀 고뇌를 하면서 친구들과 얘기하고 이 대화가 될 만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봤더니 이렇게 좀 나름 정의를 내려주더라고. 그 사람들이 이런 것 같다고. 자신을 파괴하면서 남자를 파괴하거나 좀 양심이 있는 파무파탈이지. 결국은 다 파괴되는데 자신의 내면의 불안정성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이 파괴가 되는데 그 여자의 여성적 매력 때문에 그 여자와 함께하는 남성이 파괴되는 경우고 또는 목적 자체가 그 상대방 남자의 영혼을 파괴하고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그 남자에게 접근하면서 그 남자를 궁극적으로 파괴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파괴하면 자기 삶도 행복할까? 결국엔 자기 자신의 삶도 파괴가 되지. 결과론적으로 파무파탈의 말로는 다 비극이야. 자, 그러면 그들의 타겟이나 먹잇감은 누가 될까?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내가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이런 결론이 내려지게 되더라고. 근원적 외로움, 소외감이 있는 목마른 자. 이들이 주 타겟이 돼. 첫 번째 타겟이야. 사실 이것을 공략한 세력이나 집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산주의자야. 공산주의자들은 원래 인간의 삶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다 근원적 외로움과 소외감이 있는데 그 근원적 외로움과 소외감이 너의 그 자본주, 너의 사장, 지주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의 외로움과 소외감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타도하면 너희들이 그 외로움과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속여서 많은 세계가 굉장히 혼란을 겪었지. 바로 이런 인간의 근원적 외로움과 소외감을 공략해서 마치 그것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하는 파무파탈들이 있는데 이 파무파탈들은 이러한 사람을 쉽게 알아보고 만약에 너희들이 이러한 깊은 그 감성적인 예민성이 있다면 파무파탈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는 걸 좀 유의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형은 나는 개인적으로 좀 여기 이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갈망이 있는 완벽주의자들이야. 뭐 내가 예술가는 아니지만 예술가들 중에 이러한 그 어떤 뭐 작품을 할 때 완벽하게 작품을 하고 싶은 최고의 신미주의를 꿈꾸는 이런 친구들이 있지. 또는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것이 뭐 학계든 재계든 권력이든 어떤 그 큰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완벽함 때문에 사실 이들은 그 웬만한 여성에게 매력을 못 느끼거든.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파무파탈이 쉽게 접근해서 자신의 매력을
충분히 매력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지. 그리고 이거는 역시 또 뭐 내가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고 성경에서 읽은 구절인데 잠언이라고 지혜를 주는 책이라고 알려진 아주 좋은 책이 있어. 거기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음료의 깊고 미끄러운 함정에 빠진 자는 그 인생이 파멸된다고 돼 있어. 나는 이걸 판무파탈에게 음료의 깊은 함정에 빠져서 되돌아올 수 없는 깊은 지옥의 길로 빠진다고 해석을 하고 성경도 판무파탈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다루고 있어. 그 예는 나중에 같이 살펴볼게. 자, 만약에 너희들이 판무파탈에게 빠졌다. 그녀에게 장악됐다면 감정이 마음이 장악됐다면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증상이 발생되는데 아주 심한 경우에는 자살 충동까지 유발시켜. 내가 아는 지인의 그 가족 중에 한 40대 먹은 친구가 있는데 이런 내가 듣기로는 판무파탈에게 빠져서 그 여자에게 결혼까지 한 유부남인데 그녀에게 모든 걸 해주고 결국에는 배반당했다는 걸 알고 지하 주차장에서 그녀의 다른 정부와 차에 타 있는 남자에게 내리라고 요구하다가 분을 못 이기고 자기 몸에 휘발유를 껴안고 분신을 한 경우도 있어. 이건 내가 아는 사람이 에게 가정에 있었던 일이라 내가 듣고 깜짝 놀랐고 판무파탈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살펴봤지. 그래서 모두가 자살을 하진 않지만 급격한 자살 충동이 유발돼. 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예는 사람을 감정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 남성들을. 왜냐하면 이 여자들은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성적으로 이 여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 여자를 얻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 근데 이 판무파탈들은 그걸 정확하게 노리고 사람이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해. 이걸 영어로는 그들이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mind manipulator라고 말하는데 말 그대로 마음을 조종하는 거지. 네가 네 스스로의 마음이 조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녀에 의해서 조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좀 황당한 예를 하나 주면 내가 판무파탈 친구를 만나서 조금이 아니라 많이 고뇌하고 나도 힘들어할 때 이런 얘기들을 친구랑 얘기를 나눴는데 그 당시 내 친구 중에 영화 감독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아무래도 영화 감독이다 보니까 주위에 별의별 여자들이 많잖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하면서 그 친구가 나한테 가르쳐준 개념이야. 그 여자 마인드 매니퓰레이터 같다. 빨리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얘기를 나한테 해줬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 영화계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서 같이 사귀게 돼서 물론 잠까지 잤대. 그래서 어느 날 그녀의 집에서 잠을 자는데 새벽에 누군가 침대를 내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대.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어떤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와 침대에 누워있는 자기네 둘을 위에서 내려보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 누구냐고 했더니 뭐 그러면서 이제 소란이 일어났겠지.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여자의 전 남자친구였대. 뭐 집에 열쇠도 있고 그랬나 보지. 그래서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고 이상한 여자다라고 생각해서 멀리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매력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겪다가 어느 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인가 자기가 그녀의 집을 새벽에 방문하게 됐는데 그녀의 집에는 그녀와 다른 남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대. 그리고 자기가 마치 전에 자기를 내려다본 그녀의 전 남자친구처럼 그 침대에 누워있는 두 명의 커플을 자기가 내려보고 있더래. 이러한 황당한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게 판무파탈이고 그녀들은 참 이런 면에서 남성에게는 참 무서운 존재지. 자, 그러면 판무파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개인적인 얘기도 많겠지만 역사적으로 주요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너희들도 조금 더 이제 뭐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해. 우선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판무파탈 중에는 박정희 시대 때 정인숙이라는 요정, 지금으로 치면 룸살롱이야. 뭐 템프로 같은 데지 그 당시에.
최고의 재능과 미모를 겸비한 여인들이 그 당시 그 정권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일본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본 문화, 그 사무라이적인 그런 그 문화가 있었는데 바로 모든 중요한 정치를 요정을 중심으로 펼쳐간 거야. 거기서 밀담을 나누고 모든 중요한 정치 사항을 논의하고 그랬는데 거기 옆에서 어느 정도 그 지식이 있고 재능 있는 친구들이 술 시중을 들었는데 그때 유명한 여자가 바로 정인숙이라는 여자가 있었고 그 당시 이걸 인터넷에 찾아보면 알겠지만 이 박정희 정권 자체가 흔들거릴 정도로 엄청난 섹스 스캔들로 온 나라가 들끓었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자를 미국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 여자가 말을 안 듣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오빠가 총을 쏴 죽였다고 하는데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고 아마도 정권이 부담을 너무 느껴서 제거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좀 지배적인 주장이야. 그래서 그런 정인숙이라는 여자가 우리나라에 유명한 파무파탈로 있었고 이 사람은 그 영국판 정인숙이라고 볼 수 있는데 크리스틴 킬러라는 누드 모델이자 매춘부인데 이 여자는 정인숙은 박정희 정권의 안위를 위태롭게 했다면 실제적으로 정권 교체를 가져온 아주 유명한 영국의 파무파탈이야. 또 다른 그 영국의 파무파탈인데 코라 펄이라는 영국 출신의 소프라노 가수이자 고급 창녀인 코라 펄이라는 여자도 있고 또는 파이바라는 러시아 출신 유대인 매춘부에서 엄청난 성공을 이뤘지. 그래서 나중에 파리에서 최고로 비싼 저택을 소유하게 되고 백작 부인의 지위까지 오르게 된 파이바라는 유명한 파무파탈도 있어. 또 그 마리 듀플레시스라고 아주 유명한 그 프랑스 사교계의 여자인데 이 사람은 그 알렉산더 듀마의 그 듀마가 쓴 소설을 원작으로 베르디가 만든 라트라비아타의 실제 주인공이야. 우리나라 말로는 춘이라 그러지. 거기에 실제 주인공인 여자가 마리 듀플레시스인데 많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 여자도 건강이 악화돼서 사망하게 되지. 결국 파무파탈 자체의 삶도 비참해. 그녀를 만난 남자들의 삶도 비참하게 되지만 그녀 자체도 비참하게 되지. 또 아폴로니 사바티에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뮤즈에 가깝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파무파탈의 범주에 들어가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 보들레르라는 그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의 악의 꽃의 소재이기도 했고 잘 읽어보면은 이 여자를 좀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어려운 그 보들레르의 악의 꽃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어. 왜냐하면 아폴리니 사바티에의 그 파무파탈적인 그러한 악함을 그린 것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이 사람은 꽤 유명한데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마타하리라는 1차 대전 당시에 프랑스와 독일의 이중 스파이가 있었어. 이 여자는 그 무희였거든. 댄스를 하는 그런 몸매가 좋고 굉장한 재능과 뭐 예술적인 능력이 있는 여자였는데 결국에는 그 이중 스파이 짓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여자도 참 네덜란드 출신이야. 근데 결국에는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그리고 이 사람은 실제 인물은 아니지만 카르멘이라는 유명한 호세를 완전히 파멸로 이끈 그러한 카르멘이라는 그 극중 인물이 있지. 카르멘이라는 책을 읽어도 파무파탈에 대한 이해가 많이 될 거야. 또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 속에서도 많은 파무파탈들을 다루는데 그 중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어. 영어로는 제저벨 이렇게 말하는데 한국식으로는 이세벨이라고 하더라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아합이라는 왕의 아내였는데 이 여자는 사실은 그 성경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여자가 아니라 이방교의 바알을 숭배하는 여자였어. 그런데 이 여자는 그 당시 성전에는 많은 성전 창녀가 있었는데 그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 성전 창녀와 모두 섹스를 하게 하고 그러면 뭐 섹스를 하면 뭐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뭐 풍요의 상징이래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시켜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7,000명 이외에는 그녀의 이러한 부도덕한 문란한 행동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모든 그 부도덕한 삶으로 이끌었던 여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냈고 성경 속에 이 여자에게 회개치 않으면 너를 침상에 던지겠다. 너의 모든 가족이 비참한 추월을 맞을 것이라고 성경상에 얘기해놨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지 않아서 예후라는 장군에 의해 비참한 말로를 겪게 돼.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는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9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세벨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또 이거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좋은 여자고 적장의 입장에서는 파무파탈이 될 텐데 우리나라판 유태인의 농계라고 할 수 있는데 유디트라는 여성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적장을 자신의 매력으로 유혹해서 같이 잠자리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칼을 꺼내어 그 남자의 목을 베는 그러한 유명한 그 인물이 있는데 이 유디트라는 인물을 그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은 유명한 화가들이 이 여자가 남자 적장의 목을 베는 것을 모티브로 해서 그린 그림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 또 그리고 아마도 이거는 너희들도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삼손과 데릴라야, 샘손은 딜라일라, 뭐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하던데 삼손과 데릴라의 삼손의 그 힘을 무력하게 만든 결국 삼손이 이방인에게 눈이 뽑히게 되고 성전에서 물론 많은 이방인들을 갖다가 처단하기도 하지만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한 그 델릴라라는 그러한 성경 속 파무파탈이 또 있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는 사사기 16장을 참조하면 이 델릴라가 어떠한 성격에 어떠한 식으로 삼손을 파멸했는지 잘 이해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은 자, 내가 이제 여태까지 말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실제로 좀 그림을 좀 보면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 이 사람이 바로 그 정인숙이라는 우리나라의 파무파탈, 박정희 정권을 흔들었던 여성분이고 이 사람이 크리스틴 킬러라는 영국의 정권 교체까지 만들어낸 건 아니고 정권 교체 원인이 된 섹스 스캔들의 주인공, 영국의 그 유명한 파무파탈이지. 또 이 여자는 아까 얘기한 영국 출신의 또 다른 코라 펄이라는 파무파탈이야. 이 여자가 바로 그 춘이 라트라비아타의 소재가 된 마리 듀플레시스. 그 당시는 사진이 없어서 아마 누군가가 화가가 그림을 그린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 조각상은 아폴로니 사바티에라고 하는 아까 얘기한 보들레르의 악의 꽃의 소재가 된 여자라고 했는데 너희들도 혹시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을 가본 친구는 이 조각을 아마 봤을 거야. 굉장히 큰 자리에 넓게 전시가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끊고 있지. 제목은 뱀에 물린 여자인데 이 아폴로니 사바티에를 모델로 해서 제작한 그 조각상이래. 이걸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육체적인 매력을 갖고 있고 예술가들이 조각으로 만들 만큼 아주 그 육체적이나 외모, 뭐 정신적으로 깊은 매력을 갖고 있다는 걸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이 사람이 아까 말한 그 네덜란드 출신의 이중 스파이 마타 하리아, 댄서, 무희였고 많은 그 놀라운 지성과 외모 이런 능력으로 독일과 프랑스를 힘들게 한 이중 스파이 짓을 하다가 결국에는 많은 군인들 내지는 그 정치인들을 파멸로 이끌었지만 결국 자기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자,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역사적인 인물도 살펴봤고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내 개인적인 경험은 아무래도 사적인 얘기니까 자세히는 못하겠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파무파탈이라고 생각하는 여자와 연애를 한번 해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울메이트를 강렬히 원하고 있었는데 마치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여자인 척 나에게 접근해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지. 그렇지만 내가 방송 예고했을 때 얘기했지만 내가 조금 본질적으로 감춰진 거를 잘 파악을 하는 능력이 있어. 좀 일반인보다. 그래서 결국엔 그녀의 이상한 그런 행동과 기괴함을 내가 눈치채고 많은 추궁과 많은 갈등이 있었어. 그 과정에서 나도 힘들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에게 자신의 본성을 털어놓더라고. 그래서 그 얼마나 힘든지 사실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나하고 거의 우정을 나누는 친구 관계로 됐는데 마지막에 내가
그 여자친구 얘기를 다 알게 되면서 이 여자애는 그 혼자 있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남자가 떠날 거라는 공포감 때문에 또 다른 남자를 사귀고 많은 주위의 남성을 동시에 멀티플 파트너를 두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다른 건 다 받아들이고 너랑 친분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녀가 얘기했던 성직자와 유부남을 유혹하는 거는 내가 강력히 반대를 했고 내가 또 크리스찬이기도 하니까 또 크리스찬으로서는 남의 가정을 내 가정도 소중히 해야 되지만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건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시도하는 성직자와 유부남을 건드리면 나하고는 관계 파탄이다. 더 이상 너랑은 만나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친구는 그걸 멈출 수가 없어. 결국은 자기를 파괴하면서 남을 파괴하거든. 그래서 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고 사실 본질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 그래서 내가 정신과 치료를 권고했고 1년 6개월 정도의 치료를 받은 적도 있어. 뭐 그 정도 얘기해 줄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첫 번째 내가 연애했던 파무파탈과 아주 비슷한 여자를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이미 내가 백신을 맞은 거지. 그래서 그녀에게 물론 여성으로서의 엄청난 매력을 느꼈지만 그러한 경험을 또다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친구로 남았고 그 친구는 또 나름대로 자신의 이러한 기괴함이라고 그럴까? 이러한 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터놓고 싶은 그들 마음 나름대로 또 외로움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하고 그 우정을 나누면서 뭐 많은 이 친구들은 아주 또 좋은 대화 상대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많은 그 대화와 어떤 관계를 지속했는데 결국에는 그 파무파트의 속성이 참을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 관계도 파탄이 났어. 그래도 뭐 크고 작은 만남이 있었는데 크게 그 두 가지 정도 내 개인적인 경험을 간단히 설명했어. 자, 그러면 이렇게 파무파탈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위험하고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이 있었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들이 너희를 노린다면 너희는 방법이 없어. 사실은 그들은 그 일반인보다 훨씬 우수한 외모와 재능과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먹잇감이 되는 순간 사실 너희는 그들의 먹이가 되는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우선은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상대방의 파무파탈이라는 걸 만약에 탐지했다면 본 방송을 통해서도 뭐 내가 다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 많은 걸 너희들이 느꼈을 수 있었을 거야. 그럼 이러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내가 만나고 있는 친구가 이 친구가 나의 영혼을 털려고 하는구나. 이 친구는 재밌는 건 파무파탈들은 밥을 얻어먹는 것도 관심 없어. 그들은 지네들이 밥을 사기도 해. 그러니 더 놀랍지. 그런 매력 있는 친구가 남성에게 금전적으로 의존하지도 않거든. 그렇지만 이 방송을 좀 숙지하고 너 자신의 아까 내가 얘기한 그 먹잇감 얘기했잖아. 너희의 상태가 어떤지 자신을 잘 파악하면 내가 파무파탈의 먹잇감이 되기 쉽고 이러한 속성이 있는데 지금 나에게 다가온 이 too good to be true 사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훌륭한 이 여성이 혹시 파무파탈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고 사실은 이 상태에 크게 빠진 경우에는 뭐 잘 헤어나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혼자의 힘으로 또 헤어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아. 자기 인생을 망치고 주위 사람들도 불행하게 하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는 친구들도 개인적으로 내 주변이나 또 내가 이제 주변에 뭐 어떤 상황들을 보면 나는 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비극적인 상황들을 많이 보는데 그럴 때는 주위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고 너희들에게 훌륭한 조언을 줄 수 있는 어떤 전문적인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좋고 뭐 내 방송을 보고 나를 아는 친구들이 혹시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나에게 연락해서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기꺼이 도와줄게.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상 이 정도로 방어 방법과 탐지 방법을 얘기해 봤고 그 다음에 그 파무파탈에 대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나도 난 지적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 라고 호기심을 갖고 보다가 정신학과 책이랑 내가 심리학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봤어. 좀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정신학적으로는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이 파무파탈들을 이렇게 규정해. 남성의 영혼과 정신을 파괴하는 여성인 사이코패스 또는 소시오패스가 나는 파무파탈이라고 정의를 해.
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너희들이 아는지 모르지만 사이코패스는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는지 전혀 알지 못한대. 그래서 사람을 연쇄살인범들도 죽이면서 그게 잘못됐다라는 그 자체를 느끼지 못하면서 그러한 그 잔인한 짓을 저지른다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 보자고. 보통 연쇄살인범들은 여성보다 남성이잖아. 왜냐하면 남성은 그 물리적인 힘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자라든가 자기보다 약한 상대를 제압을 해서 생명을 뺏어가는 그런 연쇄살인범들이 나올 수 있지만 여성인 경우는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딸리다 보니까 자신의 성적 매력, 여성적인 매력으로 그 사람의 정신을 사로잡아서 스스로 파괴되고 자살하게 되고 삶을 망치게 만드는 거야. 거기에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유형이 사이코패스형 파무파탈이겠고, 그 사람의 고통을 알지만 뭐 상관없어. 아프거나 말거나 그건 네가 아픈 거지. 고통을 이해는 하지만 자기가 하는 짓에 대한 거기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을 못 느끼는 것을 소시오패스라고 하는데, 이건 아까 얘기한 남성을 파괴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결국에는 자기를 파괴하는 좀 더 좀 사악한 유형의 파무파탈이라고 볼 수 있지. 그리고 이건 내가 심리학책을 보다가 그 파무파탈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계선 성격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거는 좀 설명하려면 좀 복잡한데, 궁극적으로 얘기해서 아주 복합적인 정신학과에서 어느 유형의 성격 장애라든가 정신적 질병이라고 분류하기 힘든 걸 보더라인, 경계선에 있다고 해서 그 정신학과 의사들이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들은 내 경험에 의하면 자기 스스로의 내적인 그런 불안정성과 그 위험함, 파괴성 때문에 자기 삶이 파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연적으로 여자들이 매력이 있다 보니까 남성들이 주위에 수없이 많이 있게 됐고, 그 여자와 삶을 같이 하는 연애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삶이 결국에는 파괴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둘 다 그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유형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크게 사실은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여자들이라고 생각을 해. 자, 정신학적으로 내가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이제 장난스러울 수 있는데, 농담 같은 건데, 난 그렇게, 그러니까 파무파탈의 그 위력, 파괴력을 내가 얘기하는 건데, 내 생각에는 만약에 파무파탈 협회라는 것이 존재해서 우리 그 종로구 세종로 1번지에 뭐 어딘지 알지? 거기가 어딘지? 한 파무파탈 협회가 정예 요원 3명만 파견하면 우리 태극기 부대가 광화문 광장에서 1년 수년간 그 애를 쓰는 것보다 그들을 붕괴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들이 정말로 남성을 제압하는 데는 이런 파무파탈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혹시나 우파 파무파탈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한번 애국 한번 이번 기회에 해보는 게 어떤지 한번 그렇게 장난스럽게 한번 요청해 보고 싶어. 자, 그래서 뭐 나름 내가 모르진 않잖아, 그치? 파무파탈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원래 소울메이트에 관심이 많아서 뭐 본 사람도 있겠지만 뭐 번지 점프를 하다, 뭐 건축학계로는 소울메이트는 아니지만 첫사랑 얘기지. 우리 국민 첫사랑 수지가 등장한 건축학계론, 내 머릿속에 지우개. 또 미국 영화 중에 오래된 호텔에 가서 사진 속에 있는 여배우와 사랑에 빠지고 시간 여행을 통해서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된 사람의 얘기를 그리는 음악이 아주 아름다워. 이거는 Somewhere in Time이라는 영화인데, 미국 영화야. 1980년대 영화인데 아주 잘 됐고, 지금 봐도 소울메이트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볼만한 영화고, 아까 얘기한 그 경계선 성격 장애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이 영화가 좋다라고 정신과 의사들도 권하는 영화야. 프랑스 영화인데 나름 재미도 있어.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카르멘에 대한 그 책도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되겠고, 책 중에 파리의 뭐 지붕 밑이라는 말을 갖다 패러디해서 파리의 치마 밑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도 파무파탈들을 많이 다루고, 내가 아까 예를 든 역사적 그 역사적 파무파탈들을 갖다 살펴봤을 때, 사실은 그 파리의 연인들, 버지니아 라운딩이라는 여자가 지은 그 책에 많은 정보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도 많은 파무파탈들을 다루고 있어.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세벨이라든가 델라라든가 뭐 많은 그 파무파탈적인 인물이 실제 역사적인 인물들이지 성경 속에도 등장하니까 성경도 한번 참조해서 보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
자, 이제 한 44분 돼가네. 50분 내에는 마칠 수 있겠네. 어, 자, 내가 맺는 말을 하는데, 맺는 말을 한다기보다는, 그 백석이라는, 사실 우리 우파 시민이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월북한, 좌파 사상에 젖은 그런 월북한 백석이라는 그 시인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뭐 정치적인 그런 걸 얘기하기보다 이제 파우파타를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쓴 연애 편지가 있는데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그 책으로 내가 이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쓴 연애 편지를 보면 남성이 이러한 순수한 사랑을 꿈꾸고 순수한 상태에 있을 때 사실은 파우파탈의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기도 해. 좌파긴 하지만 연애 편지를 아주 아름답게 썼어.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고 그러한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파무파탈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이 글을 같이 읽어보면서 방송을 마칠게. 가난한 내가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마가리는 오두막의 북한말이래.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부터 내 속에 고질고니와 이야기한다. 이건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고질고니는 범민이 아닐까 생각해.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내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에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그래, 내 방송에 함께 해주고 내 방송을 경청해서 정말 고맙고 구독, 댓글, 좋아요 많이 남겨주면 혹시 내 방송이 유익했다라는 증거로 알고 다음 방송을 또 준비해 보도록 할게. 그래,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안녕.